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최근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로켓 포탄 5,000발을 쐈다고 합니다. 5,000발. 그래서 지금 정확한 피해는 나오지 않지만은 대략 이스라엘 지역의 주민들 한 1,0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거 흉내내서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가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우려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위협은 북한이 자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하고 방사포로 서울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했을 적에 과연 몇 명이나 사망할까,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될까, 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2,000명 미만으로 나옵니다. 물론 장사정포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적에 코리안 시리즈를 보는 잠실 야구장에 한 5만 명이 모여있는데 거기 떨어졌다 그러면 피해는 더 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그 피해는 한 2,000명 정도 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주포, 북한에서는 자행포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방사포입니다. 포대가 여러 개인데 한꺼번에 많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화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저게 서울까지 닿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데 가장 무서운 게 핵무기죠. 그래도 재래식 무기 중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죠. 그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입니다. 이거를 이제 휴전선 근처에 집중 배치해 가지고 언제든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방사포에 의해 가지고 2010년도에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는데,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서울을 집중 포격하면 얼마나 사망할까? 이거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오래전에 이제 국회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그때 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에 의하면은 수도권을 겨냥해서 배치한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서울에다 집중적으로 쏘아대면 1시간 동안 인명피해가 325만 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25만 명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그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인명피해가 3,000명 내지 3만 명이다. 좀 편차가 크죠. 3,000에서 3만 명. 그러면은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100배, 심지어 1,000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거를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이제 공포가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진 거는 1994년에 있었던 북한 그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시작입니다. 1994년 3월 19일 날 판문점에서 실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북측 박영수 단장이 얘기하다가 뭐가 화가 났는지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측 대표가 송영대 통일부 차관이었는데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니까 생필품 사재기, 라면, 쌀, 생수 이런 거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북한이 미사일을 뻥뻥 쏴대고 핵실험을 해도 이런 일이 전혀 없지만 3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때부터 불바다, 영어로 표현하면 Sea of Fire 또는 Sea of Flame,
이라는 게 널리 퍼졌죠. 유명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때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 북대표, 이게 이제 박영수입니다. 뭐 얼마 전에 죽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북대표 전쟁 불사 일방퇴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남북관계 긴장 국면 이렇게 돼 있고, 전쟁 나면 서울 불바다, 북단장 폭언. 그럼 도대체 이 불바다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하고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였습니다. 서울이 휴전선 DMZ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방사포와 장사정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그러면 뭐 사거리가 40km에서 60km, 뭐 이거보다 더 나간다는 100km짜리도 지금 뭐 배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데 170mm 장사정포가 한 150여 분, 240mm 방사포가 200여 문 해가지고 약 한 350여 문, 뭐 지금은 뭐 한 400여 문이 배치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사실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동시에 발사를 하면 1시간에 최대 1만 발에서 1만 5천 발이 발사가 된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서울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재장전 시간이 6분에서 20분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요것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400여 문의 이 포들이 서울을 집중적으로 포격해서 1시간에 1만 발 내지 1만 5천 발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2006년도에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보고했는데 325만 명이 사상합니다. 죽거나 다칩니다. 이랬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군인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뭐 일부러 겁을 주는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러니까 피해 보고를 작성하는 게 저는 한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1시간에 325만 명이 사상당하면은 3시간 동안 쏘아대면은 1000만 명 가까이 사상당합니다. 서울 시민 몽땅 다 사상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죠.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서 3시간 만에 상대편 1000만 명 사상시키고 전쟁 끝난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그래서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 후 2012년에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이거 군사 전문 연구소입니다, 미군하고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던 그 배경에는 2010년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딱 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축약하면 인명피해가 몇 명이냐? 2,811명. 이거는 전부 다 사망자도 아닙니다. 뭐 이제 그 죽거나 다친 사람이죠. 2,811명에서 29,661명. 아주 그냥 그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25만 명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장된 거고, 요거는 그 뭐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보겠는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 기억에 생생하지만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서부터 41분까지 약 7분 동안 연평도에 그 북한이 방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포격을 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총 그때 당시 발표에 의하면은,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170발에서 180발을 발사했고, 그 중에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 그러니까 연평도를 타격한 포탄이 80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30%는 불발탄이 됐고, 타격을 하고 폭발한 거는 이제 70%면은 56발이 되겠죠. 그래서 56발이 연평도에 떨어져서 폭발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격 사건 직후에는 170발 내지 180발을 포격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북한의 뭐 그 당시에 감청 기록 뭐 이런 거 다 위성 사진 이런 걸 또 다시 조사해 보니까 400여 발을 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이 4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날라오다가 230발은 NLL 북쪽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낙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원래 남쪽을 향해서 쏜 건지 자기네들이 훈련을 하려고 자기네 바다에다 쐈는지 판단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은 그 모든 400발이 연평도를 향해서 쐈다고 봐야겠죠. 자, 230발은 자기네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날라오다가 나머지 포탄 중에 90발이 NLL 이남 해상, 즉 NLL과 연평도 사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0발 중에 연평도에 떨어진 거는 80발인데 그 중에 30발은 불발탄이었고 56발만 폭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400발을 쐈지만 유효탄, 실제로 자기네가 겨냥했던 타겟에서 떨어져서 폭발한 거는 56발, 즉 발사포탄의 14%만 유효탄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사포탄의 14%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물에 떨어져서 폭발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서울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을 장사정포하고 방사포가 포격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완전히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고 인구, 면적, 도시 구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연평도의 면적은 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인구, 여기서 주민이라 그러지 않고 인구라고 한 건 거긴 군인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연평도에 주민 등록된 사람들이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고, 그런데 그 주민 등록된 주민 2,000명이 전부 다 연평도에 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천 나가서 그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연평도 포격 났을 적에 피신한 연평도 주민이 1,700명 정도 되고 또 일부는 또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병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3,000여 명이 그 군인과 주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20명 정도 됩니다. 420명. 서울은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고 960만 명이 삽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약 15,000명, 연평도의 35배나 되죠.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동원해 가지고 서울을 집중 포격한다 그러면은 3,300발 내지 5,000발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동안 쏘는 게 10,000발에서 15,000발이면은 한 번 쏘고 나서 재장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그걸 3회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쏘고 나면은 우리가 원점 타격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한 번 쏘고 나서 재장전해서 또 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쐈다 하면은 거기는 우리의 그 대응 포격이 들어갈 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에 몇 발이 날라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판단이 틀리는데 첫 번째 포격 때 3,300발에서 5,000발이 날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중에 14%만 타겟에 떨어져서 폭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을 타격하는 유효탄은 462발에서 700발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 56발이 떨어졌는데 사망이 4명이면은
서울에 462발이나 700발이 떨어지면은 연평도보다 피해가, 인명피해가 인구 밀도로 따져서 35배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사망 인구는 1155명에서 175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표한 인명피해, 사망자 그 부상자를 포함한 2811명에서 29,661명이란 숫자가 결코 엉터리 숫자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이 1155명에서 1750명. 뭐 이거보다 그 부상자는 한 5배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노틀러스 연구소의 보고서의 결과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포탄의 파괴력과 살상력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포탄이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동굴 속에 보관하다 보니까 뭐 습기도 차고 그러니까 불발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게 그 포탄에다가 장약이나 폭약을 정량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띄워 먹으려고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장약을 제대로 안 채워 놓으면 포탄이 날라오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약을 제대로 안 넣으면 폭발력도 높지 않죠. 그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포격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포신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 물론 서울에다 대고 쐈는데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엉뚱한 데 떨어져도 잘못하면 일산 같은 데 떨어지면 사람 다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타격 전 우리 측에 반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2시 34분에서 2시 41분에 그 7분 동안 포격을 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47분, 2시 47분에 K94로 우리가 반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격이 13분 만에 반격합니다. 반격이 일어나기 전에 결국은 그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는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격을 받는 거죠. 우리 측에 이제 반격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포탄을 퍼붓는다라는 거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시내에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 이 폭발력이 크지 않은 포탄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진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지하철, 지하도 등 큰 건물에 지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대피 시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사상자가 많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 시내 뭐 아무나 죽어라 하고 포격을 할 수는 없죠. 일단은 군사시설에다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에 집중되고 그러면은 모든 포탄이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상해 보면은 뭐 325만 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 정도 1155명에서 1750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도 적은 숫자는 절대로 아니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차 포격만 가던 어쨌든 저쪽에서 3,300발을 발사하고 서울에 한 420발 정도, 462발에서 700발 정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전쟁이죠. 예. 뭐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 측이 뭐 반격이나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불바다 발언이 나온 지 벌써 30년이 됐고, 군도 휴전선에 이제 배치된 장사정포하고 방사포에 대한 어떤 위협을 많이 느끼고, 꼭 뭐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대도 자기네도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을 구축하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면 2030년 완성 예정인데 이거를 그 전력화하는 거를 한 3, 4년 땡기자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언돔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 로켓 포탄을 수도 없이 쏘죠. 그런데 요거를 다 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추를 시켜요. 그래서 최근에는 1050발을 발사했는데 1030발을 공중에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언돔을 구축하자. 그 아이언돔 구축하는데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사일 그 방어망이거든요. 이거 구축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10억 달러 미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서부터 이거 10억 달러도 안 드는 걸 이스라엘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2030년에 더 앞서서 완성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뭐 아닌 말로 그것도 가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격을 간다 그러면 이제 동굴 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왜 말씀드리나 하면은 북한군이 그 장사정포 진지하고 방사포 진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 그러면은 그 남쪽 입구에는 장사정포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사포는 요 북쪽 입구에다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 안에 둘 다 들어와 있다가 유사시에는 자기네들이 꺼내가지고 방사포는 뒤쪽에서, 장사정포는 이제 앞에서 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일종의 이제 미사일을 갖다 해서 요 동굴을 봉쇄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개발이 돼서 요 산을 뚫고 들어가지고 뒤쪽도 같이 입구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DAM, 이게 이라크 전쟁 때 많이 봤죠. 항공 유도 직격탄. 근데 이제 이거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쏴야 되니까 뭐 몇 대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있고, 연평도 해전 때 우리가 반격할 적에 쓴 포죠. 그 다음에 다연장포, 우리도 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이제 반격 수단에 전부 다 이제 그 좌표를 입력시켜 놨다고 봅니다. 이걸 뭐 하루에 한 번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서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포격을 가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좌표가 자동으로 이 자주포, 다연장 포, 천무 뭐 이런 데다가 입력이 돼서 거기를 이제 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 이런 수백 문이 동시에 공격을 하려면, 자, 장사정포는 요 앞으로 꺼내야 되고 방사포는 뒤로 꺼내서 방열을 시켜야 되죠. 이렇게 방열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아마 수백 문의 장사정포하고 또 이 방사포를 동굴에서 꺼내서 방열을 시키고 장전을 하고 하는데도 한 1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야죠. 하지만은 2010년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기 전에 오후 2시 반 정도에 이제 발사를 시작했으니까 오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북에서 이걸 끊어가지고 이제 방열하는 거를 우리 그 정보본부가 알았어요. 예,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평소엔 동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수백 문, 적어도 100문 이상이 나와가지고 방열을 하면 저거 이상하다. 정보본부에서 당연히 알죠. 그래서 군 수뇌부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이걸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 이제 군부가 또 그럴지 안 그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이런 조짐이 보이면 이건 강력히 공격을 경고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전투기를 미리 보내가지고서는 그 위를 지키던가, 예, 뭐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됐죠. 그런 결정을 다 내리는 게 바로 리더십, 예, 리더십입니다. 그 정도 깡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그 정도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굉장히 위협이 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어떤 공격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순간 그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이 휴전선에 배치된 400여 문의 장사정포하고 방사포가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포격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는 제 추산에 의하면은 1155명에서 한 1750명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너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